몰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7월 8일입니다. 7월 7일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심심하니님, 음주운전 3회, 농도 0.218. 2010년도에 정지가 한번 있었고 2015년도에 취소, 2021년도에 또 적발됐습니다. 농도가 상당히 높죠. 취업자리 소개권으로 만난 자리였다고 나와 있고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2010년도 거의 10년 터울 안에 3번 적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도가 높아요.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1번 질문, 논현동에서 63빌딩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 택시기사님이 동작대교부터 저에게 경적을 울리셨다고 이야기하셔서, 혹시 경찰에도 그리 이야기했을까봐 저는 6km를 움직였다고 얘기했는데 괜찮을까요? 뭐 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실형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왜 운전을 했냐 물어보면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으면 없다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억지로 지어내지 마시고 일단은 변호사를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율파더님, 행정사 서류 취합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발송 이후 처리 절차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저희 의뢰인은 아니신 것 같아요. 다른 행정사에게 문의를 주셨는데 괜찮습니다. 뭐 제가 돈만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음주운전 취소자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취소로 다른 행정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6월 24일 취합하여 심판 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검찰이 아니고 경찰청이겠죠? 경찰청에서 답변서 정리 중입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답변서가 옵니다. 답변서가 오게 되면은 답변서에 대해서 맞으면 뭐 반박할 이유가 없고, 답변서에 틀린 내용들이 있으면 반박을 하면 됩니다. 접수한 날짜부터 6월 24일 날 접수했다고 하니까 보통 40일 정도 걸려요. 자, 질문 보죠. 1번, 서류 취합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안 가고 왜 경찰청으로 갔는지. 자, 좋은 질문인데, 정확히 말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간 게 맞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다시 그걸 경찰청으로 보내요. 과거에는 지방경찰청이었지만 지금은 각 경찰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 경찰청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장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만 이 행정심판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인 각 경찰청 면허계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자 역할이라면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피청구인이라고 하죠. 피청구인은 각 경찰청 면허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내야 되는 게 맞아요. 소송 구조상. 경찰청으로 갔다면 경찰청에서 현 서류를 어떻게 하는지, 경찰청에서 우리가 넣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보고 반박을 하게 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찰청으로 언제 넘어가는지, 보통 접수하고 하루 이틀이면 넘어가요. 4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경찰청에서 일단 답변서가 오면 그것까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반박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반박 서면에 대한 답변서에 대한 또 답변서가 되겠죠. 그래서 준비 서면이라든 답변서를 넣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종으로 이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4명이 계시는데 위원 중에 4명이 계세요. 그래서 그 4명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종 결과를 접수받기에는 얼마의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죠. 접수한 날짜부터 40일 정도, 일반적으로 조금 길면 50일 정도 걸립니다. 초범 0.2, 형사합의 안 하면 실형 나올 가능성 있나요? 처음잉님, 인피가 있네요. 보니까 이거는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0.2에다가 사고가 없으면 실형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일단 농도가 0.2에다가 그 사고가 있다면은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실형이 나와도 사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확률 자체가 높진 않아요. 실형 나올 확률이 높진 않지만 그러나 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합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입니다님, 음주운전 사고 관련 6월 4일에 음주운전을 하고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신고가 들어갔고요.
차주분은 여자분 30대 정도, 5살, 6살 딸 아이 하나, 친정어머님 이렇게 총 3명이 타고 계셨나봐요. 보험사에서는 음주운전이라 합의를 먼저 진행하라고 하는데 민사, 형사, 벌금 어떤 순서로 해야 되냐 모르겠다. 일단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고 면책금 대물이겠죠? 500만원 수리비 보험사에 입금했습니다. 자, 질문 보죠. 경찰 조사를 다시 받으러 와야 한다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받으러 가도 상관없습니다. 경찰 조사와 합의는 선후 관계는 없어요. 꼭 합의를 먼저 보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합의는 1심 변론 종결, 변종시라고 하거든요. 1심 변종시까지는 하시는 게 좋은데 그건 너무 학술적이고 실무상으로는 검찰청에 넘어가서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기소가 될 때까지 보시는 게 좋아요. 기소 전에. 그래야 이제 검찰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검찰청에 넘어갈 때까지는 보시는 게 좋고 늦어도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기소가 될 때까지는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넣는 게 좋습니다. 2번 질문. 합의를 민사 플러스 형사로 나눠서 아니면 한꺼번에 하나요? 함께 진행하는 게 낫다고 하시는데 좀 어려운 질문이죠 이거. 매번 설명드리지만 민사 합의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민사 합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다친 손해액에 대한 정액배상이에요. 다친 만큼 주는 거예요. 차량 부서진 만큼 주는 거고 감가상각 비용까지 합해서 렌트 비용도 들어가겠죠. 손해배상의 개념인데 이 민사 합의를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내가 피해자와 직접 만나가지고 제3자 끼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맨투맨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민사 합의는 두 번째 방법은 보험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사가 우리 책임을 인수해 가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인수해서 거기에 대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면책금이라는 걸 내게 되면 보험사가 대신 합의를 봐주는 구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의가 되는 방법, 이때 면책금을 내줘야 보험사에서 합의를 봐주겠죠. 그래서 민사 합의는 이 2가지 방법이 있고, 형사 합의라고 하는 것은 보험사가 낄 여지가 없어요. 손해배상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처벌을 적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합의는 내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맨투맨으로 보는 거지 제3자가 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 빼고는 직접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 순서상이 2개가 나오겠죠. 민사 합의를 보험사를 통해 보고 형사 합의는 개인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민사와 형사를 한꺼번에 개인적으로 보든지 순서상이 2개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한꺼번에 꼭 진행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은 민사와 형사에 대해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죠. 금액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보험사를 많이 이용하는 거죠. 3번. 상대방은 입원을 안 하고 통원 치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 진단서가 들어가서 형사 합의가 불가능해질까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질문을 보니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의와 진단서 들어가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진단서가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그건 합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서를 빼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본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사 합의를 보더라도 진단서 들어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 경찰이 진단서 가져오세요 하면은 형사 합의 봤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단서를 내가 뺄 목적으로 합의를 보는 게 아니고, 진단서는 어차피 경찰의 몫이니까 경찰이 가져오라고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선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고, 다만 형사 합의는 내가 처벌을 나중에 적게 받을 목적으로 진단서가 들어가는지 유무와 관계없이 보는 겁니다. 진단서와 이걸 연관시켜버리면 안 돼요. 헷갈립니다. 변호사 선임을 할까 생각하여 알아보았는데 선임료가 400에서 500 정도, 보통 그렇고 조금 전문성 있으면 이제 600부터 시작을 합니다. 법무법인급은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변호사 선임은 제가 볼 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합의에 보태 쓰십시오. 또 이것만 듣고 변호사와 관련된 관계자님들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저 분명히 앞에 첫 번째 사건 0.2 나왔던 사건은 아예 보지도 않고 무조건 변호사 선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유래 사람님, 면허 취소된 후 중국 운전면허. 자, 이게 이제 중국에서 중국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한국 면허로 교환해서 안 되죠. 모르겠습니까? 이런 꼼수 쓰시는 분들이 예전엔 있었어요. 과거에 한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은 이 꼼수가 통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고 이건 100%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해서 한다고 하는데 교환할 때 나와요. 이미 취소됐다는 걸.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